고속버스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화물차. 버스 경적 소리에 다시 본래 차로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화물차 운전자 옆 차로에서 속도를 올리더니 버스 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그리곤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 버스와 부딪힌 후 내 중앙분리대를 뭐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뭐야? 버스를 향한 위협 운전은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7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문제는 이런 일이 도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와. 보복운전. 와. 서울의 한 교차로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 우회전. 그런데 미리 연락은 전사한테 준비하고. 아 뒤에서 빵빵한 거야. 이제 우회전하려고. 대충 이거 내가 나가면 내가 위반하는 거야. 하지만 뒤차 운전자는 길을 막았다고 막무가내. 여기서 정지선이 차는 빨리 우회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10초 가까운 시간 동안 경적을 울리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게 직진 우회전 다 되는 차선인데. 오, 빠른 속도로 앞으로 끼어듭니다. 어머나. 이미 화가 난 뒤차 운전자의 눈에는 앞차가 보복의 대상이었던 우회전을 건데요. 하면 되지 왜 또. 창문 열었나? 아저씨! 아니 우회전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위반해요? 뭐라고? 우리가 앞으로 가면 우리가 위반 아니야. 거기가 직진이 왜 직자에 아저씨가 가서 보세요. 지구예요. 근데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 뭐라고? 경찰 불러. 말랑 왜 이래?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곳에 직진 가능한 곳에 직진차가 서 있는 거 안 비켜준 거 잘못 아닙니다. 뒷차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기다려야 될 차가 기다리지 않고 너 빨리 위반해서 비켜라 위반해라. 그럼 앞차가 위반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화를 참지 못하고 이성의 끈을 놔버린 가해 차량 운전자. 바퀴라도 했으면 큰일이죠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까 비켜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어가면서 급제동하면은 칼치기로 들어가서 급제동하면은 불박차는 깜짝 놀랄 수밖에 그렇죠. 없죠. 상대편에게 겁준 거죠. 이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입니다.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차가 망가지진 않았지만은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에 해당됩니다. 그럼요. 특수협박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대상이죠. 이번 특수협박죄. 사고로 이 상대편 운전자는 보복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4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렇듯 도로 위에서의 잘못된 뭐야, 판단은 이게. 운전자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순간에 경제적으로도 돈천만 원 큰 나갔네요.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 순간에 화를 못 눌러서 돈천만 원. 보복운전은 별거 아닌 걸로 전과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보복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봤어, 누구나 봤어. 보복운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적은 있으세요? 운전하다가?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사고 난 일도 있었고요. 나중에 철렁했죠. 예.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좀 이제 저희 뒤쪽에 앉아 있는 애가 좀 앞으로 좀 아유. 튀어나와서 좀 다칠 뻔한 적은 있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요. 화도 많이 나고 또 좀 때로는 나 같이 또 똑같이 가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해자가 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유. 보복운전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운전자는 10명 중 4명꼴. 모두 차로 변경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됐습니다. 보복운전은 노상에서 일어나는 테러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익 목적 기계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을 가지고 고속주행 중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던가 다수를 대상으로 칼치기나 급정거와 같은 위협운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폭탄을 들고 테러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준기 씨는 출근길에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했는데 그 뒤에 있던 택시가 자기 앞으로 끼어든 거에 좀 불만을 가지고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위협을 하고 제 차를 가로막은. 정차해 있는 버스를 발견하곤 차로를 변경한 정준기 씨.
그런데 뒤따라오던 택시가 갑자기 속력을 내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앞질러 가는 거. 정준기 씨의 차량을 따라잡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경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머머. 이 사실을 몰랐던 정준기 씨, 우회전을 하려던 순간 자동차를 무기로 삼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어머머.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히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는 면했는데 계속 직진하는 상황이었거나 그랬으면은 아마 맞아.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조심해야겠다는, 서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발을 참지 못하는 운전 습관이 애꿎은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영상 속에 있는데요. 이게 뭐야? 차로 변경 시비 끝에 SUV 차량이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힌 건데요. 이 사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뒷차 운전자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윤항호 씨도 보복 운전으로 인한 2차 피해자입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사고를 당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합니다. 1차선에서 승용차 2대가 바짝 붙어서 빨리 가라고 하이벤 끼고 빠바바방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그냥 서버리더라고요. 2차선에서 제 앞에서. 갓길에 저는 이제 간신히 이렇게 딱 섰죠. 피해서 빠방거리고. 하지만 뒤이어 달려오던 트럭이 앞서 정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고에 휩쓸린 윤항호 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 또 파열된 목 디스크 대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장시간 서 있거나 목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자꾸 운전하거나 활동할 때, 평상시 활동할 때 보기 힘들면 이렇게 하고 다니죠. 보복 운전은 윤항호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보이는 게 이렇게 보여요. 나머지는 안 보이고요. 이쪽은 불안하시겠네요. 불편하고 돈도 못 벌고요. 당연히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요.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보복 운전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폭행인 것 같아요. 폭행이요. 그 결과는 온전히 자기 몫이 되겠죠. 보복 운전은 해외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무모한 신경전을 벌이는 두 차량. 화가 난 화물트럭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갓길로 몰아붙입니다. 픽업 트럭도 물러서지 않는데요. 그 결과 힘겨루기에서 밀린 픽업 트럭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고 화물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뜹니다. 가버려요? 저런 이번엔 미국입니다. 잘 달리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지는데요. 어머, 왜 가던 오토바이를 자세히 쳐요? 살펴보니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리는 모습. 법원에선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운전은 안전이 우선이지 빨리 가거나 상대방을 이겨먹는 행위는 절대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복 운전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112 상황실이나 경찰청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복 운전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낳는 아주 큰 범죄 행위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